2016년 10월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촛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부산 마산 항쟁이 일어났었죠. 10월에 일어난 팟캐스트의 부마 항쟁,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의 MC 김수민입니다. 항쟁의 계절 10월에 할로윈의 계절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날 밤 이용의 계절이 아니라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네, 항쟁의 계절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기 직전에 이렇게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하실 일이 없으면 또 저희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채팅을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별일 없으면 매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별일이 있어야겠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저희 출연자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수민 씨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이랍니다. 팟캐스트의 주진우, 이창원. 그것도 뭐야? 뉴스를 진짜 못 따라가가지고 네. 웃을 수가 없네. 오늘 늦게 오신 분이 뉴스도 못 따라가시고 이거. 네. 늘 그래 늘. 오늘 내가 5시에 정시에 시작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 뉴스민에 오늘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한 바퀴 돌았어요. 주차하는데 15분 걸립니까? 주차할 네.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하여튼 뒤편에 대고 왔는데 네.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이 있다고. 네. 그 병을 막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렇죠. 이 개인의 개인정보. 그렇습니다. 인격권을 좀 침해하는 네, 소지가 네.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막 확인한다고 또 난리 나가지고. 검찰 쪽에서 뭐라고 하고 막 언론에서 오보도 냈죠. 뇌수막염이더라. 네. 근데 오보로 또 판결이 났어요. 네. 뭐예요 결론으로? 그거는 현재 이제 검찰 쪽에 확실하게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아직은. 네, 그거 빨리 뭐 제출하면 되죠. 예, 제출하면은 나중에 알려줘도 되는데 요즘에 좀 이제 방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송 문화에.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환자의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 부분은 함부로 얘기하는 그렇지.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예. 네. 근데 왜 이창원 대표가 네. 팟캐스트계의 주진우 네. 인 건가요? 제가 병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김수민은. 김수민은 손가락을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 네. 이렇게 손으로 막,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수민 좀 나오지 말라고 해라! 죽여라! 라고 하는 사방의 요구에 대해서 김수민은 죽여도 살아납니다! 외치는 팟캐스트의 조원진, 천용길! 네, 뚝심이 있습니다. 네. 의리도 있어. 네. 한 번 믿고 간 것은 네.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이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네. 죽여도 살아난다고. 그리고 막 그 소방 헬기인가 막 칭찬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역시. 조은진 의원이 네. 뚝심이 있어요. 네, 가치를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네. 뚝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본다. 네.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김수민 MC가 이재명 지사인 택이죠, 저한테. 그렇죠. 네.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 거지. 이재명 지사도 손가락을 그렇게 놀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창원 그렇지. 대표는. 이재명 지사. 네. 시장 시절에 얼마나 손가락을 놀리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트위터에서. 못했죠. 예? 아주 그냥 그 악플을. 네. 이재명은 자기가 얘기만 했지. 밑에다 네. 댓글에 또 대댓글 달고 이러질 않았잖아. 아니거든. 이재명 지사는 달았다고? 자기한테 욕하는 거 박제 따가지고 리트윗 때리면서 공격 때렸거든. 나는 옹호했어. 공직자가 그럴 권리도 있다. 나는 옹호했어요. 그래서 최근 게시판 보니까 김투더수민 다시 네. 활발하게. 살짝 튀어나왔어. 너무 네, 살짝. 그리고 요즘 네. 우리 게시판에 쓰시는 분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겠어요. 네. 읽지를. 나도 사실 잘 안 읽어보거든요. 살살 써주세요. 살살. 아유. 네. 하여튼 우리나라 손가락 5인방이 있어요. 이재명, 조국! 왜 조국한테 얘기해? 조국 옛날에 트위터한 건 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홍준표, 박지원, 김수민. 그렇지. 그다음에 네, 나까지. 네, 홍준표, 박지원, 이재명, 조국, 김수민. 아, 이렇게. 박지원도 예전에 무슨 뭐 술 먹고 뭐. 광주 개새끼들아. 광주가 하여튼 거기, 그랬죠. 욕해가지고. 네네. 그 나중에. 강용석도 있네, 강용석. 아, 강용석은 안 심어준다. 강용석은 여기 끼지 홍준표 졸라 불쌍해.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네. 아, 그랬나요? 그런 거 있었어. 박근혜 뭐 이렇게 까면서. 홍준표가 난 졸라 불쌍해. 이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어요. 트위터에 실수로 욕 올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가 욕설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네.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제 전라도 지방에 갔을 때 누굴 만났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때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탈당하기 훨씬 전에 자꾸 민주당 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답장을 보낸다는 게 트위터에다가 올렸다. 라고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토요일에 한창 놀 시간에 지금 3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오늘 대구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으로 날씨도 되게 좋은데 왜 그렇게 사세요? 나가서 놀기도 하고 좀 그러시지. 오늘 날씨는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서초동은 안 모이는 거죠. 아, 서초동 쪽은 약간 분화가 됐대요. 그래서 서초동에 촛불 드는 사람이 있고 여의도로 옮겨서 드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또 뭐야 NLPD 분화되고 뭐 그런 거야 또. 그 저기 뭐야 태극기 부대도 우리 공화당파 있고 빤스파 있고 이렇잖아요. 요번에 빤스파하고 우리 공화당파하고 제대로 붙었던데 돈통 가지고. 돈통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빤스파가 의리가 없어요. 무조건 조원진 편이야. 아니 진짜 밑바닥에서 박박 끼고 개고생하는 거는 우리 공화당인데 빤스파는 갑자기 동원해 놓고 이걸 홀라당 다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 공화당은 그걸 다 정치 자금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후원금 이거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통을 막 돌리는 것은 오히려 빤스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조원진 의원의 지지율.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저하고 천집장이 의견이 나뉘어지는 게 천집장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한다. 나는 못한다. 이창원 대표님은? 저는 지금 분위기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요? 예전엔 몇 달 전만 조국 터지기 전에는 아주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면 한석 정도는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집이 되면서 우리 공화당이 쩌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투표장에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면 민주당에 지지를 했던 그러니까 여성 지지자 이외 그룹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결집률이 높은 사람들이 한두 석씩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이창원 대표님은 코가 조금 막혀 계시네요. 아주 어제 좀 많이 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술 먹다가 달리셨나요? 한 새벽 4시 반인가 5시쯤에 집에서 전화 오더라고. 우리 아내가 출장 갔거든 오늘.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빨리 와서 애 보라고 새벽 5시 그때까지 술 먹고 있었지. 모텔방에서. 힘들었어요. 코가 막히시면서 가수 김태욱 씨랑 목소리가 더 비슷한데. 코도 막히고 지금 눈도 감기고 힘듭니다. 나중에 김태욱 모창으로 노래 한 곡. 신성우 모창에 김수민 MC의 신성우 모창 아니었나요? 그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 김수민의 뉴스 밑장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난 편을 들어주시면 김수민 MC의 모창이 모창했어? 모창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너무 두껍게 내서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공약했던 곡은 아니었지만 대충 끼워놓은 게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클로징 뮤직인 줄 알고 다른 에피소드 들어야지 이렇게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노린 거였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광고를 하기로 했었던. 광고. 요거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이건 뭐야? 호두망치? 호두망치입니다. 호두망치도 있습니까? 이걸 광고해? 망치 이거? 아니요. 망치 파나? 이것도 같이 팝니다. 같이 판매하는데. 이 집에서 같이 팔아요? 호두 파는 집에서? 네, 같이 팝니다. 야, 저기
저 지난 편에서 한번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호두. 네, 호두 소개해 주시죠, 호두. 네. 첫 광고다. 네네. 자, 이 호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제가 피땀 흘려서 네. 직접 재배한 호두입니다. 피도 올렸나요? 네, 피도 올렸습니다. 이거 호두. 전용길 호두구나. 네, 이거 호두. 와, 손으로 깔 수 있어? 오? 조금 시작했으니까 까야 될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호두 망치입니다. 와, 난 손으로는 안 까는데. 잠깐만요. 이걸 집어 넣어서. 요걸 네, 집어 넣어서 이렇게 네. 기계가 부서질 것 같아요. 하면 기계가 부서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깨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서. 네. 하면 딱 까서 먹기 좋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맛있다, 호두. 이 호두가 어떤 호두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호두가 올해 재배한 국산 호두이고요. 경북 예천. 예천. 네, 예천 해발 600m 고지인 저희 네. 처갓집에서 제가 직접 같이 재배한 호두인데 네. 농약은 몇 번 쳤습니다. 농약을 안 치면 벌레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많이 치진 않았죠. 네, 많이 치진 않았고 네, 저농약이고 올해 직접 땄고 이걸 직접 씻어서 말리고 하는 것까지 네, 제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해발 600m는 일부러 아니요, 처갓집이 거기 있어서 아니 해발이 높으면은 좋은 게 있나요? 호두 육성에? 그 호두가 네.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또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두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 네.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호두 껍데기가 우리 복숭아나 이 자두씨처럼 네. 이 열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열매를 껍질을 까서 까면 이 호두가 나오고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죠. 고생스럽네. 그러니까 그 까는 것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열매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빡빡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가지고 이걸 또 햇볕에 말리고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호두를 지금 다들 드시고 계신데요. 네, 멋있다. 네, 저한테 주로 주문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이? 네, 교수님들이. 이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머리가 기억력이 떨어질까봐 호두를 네. 많이 드시는데. 그건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호두가 남자들한테 되게 좋다고. 네.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이게 네. 여자들한테는. 이게 남성. 여자들에게도 좋죠. 피부 미용에. 남자는 좋으려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거예요. 그건 남녀 똑같지. 근데 이게 제가 직접 재배한 호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중국산 호두를 먹으면 이렇게 까기 전에 호두를 잘 팔지 않아요. 다 까서 팔아요. 중국산은? 네, 왜? 중국산의 경우에는. 왜요? 호두 알이 껍질이 크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 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 없게끔 다 까서 이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 국산 호두의 경우 알은 조금 작아요. 알은 조금 작은데 먹어보면 떫은 맛이 덜합니다. 네. 그렇네요. 고소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호두를 먹으면 떫은 맛 하나도 없어요. 네. 떫은 맛이 입안에 남아서 몇 개 먹지는 못해요. 근데 이 국산 호두의 경우에는 이 떫은 맛이 덜하고 보통 인터넷이나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올해 호두도 이렇게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kg에 뭐 2만 4천 원대부터 네. 뭐 3만 원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직접 생산하고 재배해서 많은 수의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하게 1kg당 2만 원에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로 주문해야 됩니까? 네, 제가 지금 호두를 씻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씹고 있는데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질문을 했는데 씹고 있어. 네. 씹지 마. 웹포스터를 준비를 안 해놔서. 네. 그러면 뭐 불러드려야 되나? 제가 웹포스터를 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이거
띄우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호두 참. 네, 저희 방송창을 다 가려버렸는데요. 네. 상관없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요, 호두를 팔아야지. 네, 호두 팔아야지. 네. 내 얼굴 가려, 내 얼굴. 네. 네. 경북 예천에서 2019년 수확한 이 탁간의 천용길 편집장 처가에. 탁씨 집안이시죠. 맞습니다. 아니, 그 신랑 신부가 다 희성이네. 네. 탁씨는 천씨보다 훨씬 희성이에요. 2만 명이 안 돼요, 국내. 탁씨는. 네. 그 아는 사람이 저도 기억나는 사람이 탁현민 전 행정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기억나는 탁재훈 씨는 사실 탁씨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네, 배성우. 네. 분명 배성우였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초록색이 호두 열매입니다. 호두 열매이고 전농약이란 걸 보여주는 저희 딸이 직접 호두를 까고 있습니다. 딸이에요? 네, 딸입니다. 딸이 호두를 까고 있고 네. 옆에 이 호두 껍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 네 번째 사진이 호두를 씻기 전에 까고 나서 진물이 묻어 있는 네. 이걸 깔끔하게 씻어서 햇볕과 바람에 말려서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문은 010-8585-3648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또 개인정보 노출이 안 그래도 유스미장에 네. 궁금한 게 있다면서 네.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안 올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지 싶었는데 네. 유스민 홈페이지에 제 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수량과 배송지, 성함,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입금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kg당 2만 원. 빨리 하세요, 입금. 빨리 하세요. 빨리 하는 게 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네. 입금 계좌가 밑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 거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아니 그 광고비는 우리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호두로 주셨습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가서 팔아야겠네. 이거. 네. 네. 입금 계좌는 대구은행에 088 기침 소리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은행에 088-038-039238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088-08-039238이고요. 명의는 탁창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kg 2만 원이고 네.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네, 배송비는 4,000원입니다. 4,000원. 1kg 2만 4,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kg에는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안 하고 만 원 깎아준. 네. 네. 그리고 9만 원 안에 배송비가 포함이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호두망치 저희가 아까 홍보했었던 네, 호두망치. 네. 호두망치를 포함합니다. 네, 이 호두망치 구입하시면 망치가 아까워서라도 호두를 계속 드시게 되겠죠. 네. 그걸 노리신 거죠? 맞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보니까 악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기구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참고로 근데 호두가 1kg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이 껍질을 까기 전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1kg 그러면 2주먹으로 한 움큼씩 진 정도. 네.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 네.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호두를 까서 그냥 까 먹어도 괜찮지만 멸치볶음이라든가. 그렇지. 네, 볶음 요리에 그렇죠. 같이 섞어서 거기에 먹으면 또 이 맥주 안주로 아주 일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맥주 맥주를 준비해 놓을 거 그랬네요. 자, 뭐 싸다는 반응이 현수님께서 싸다고. 네. 네. 5kg씩 해주세요. 네. 기본 5kg로. 네. 네. 그리고 알투님께서 언론계 100대 1이구만. 한 곳이라도 바르게 다른 소리 하는 곳 있어야지. 자꾸면 언론들이 인민재판하고 있구만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호두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호두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두를 사주셔야 이렇게 바른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방송 보면서 웃네요 하셨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오늘 주제로 일단 넘어가고 호두 얘기는 좀 이따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김용민 씨하고 방송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많이 배웠거든요. 네, 광고는 역시 김용민이죠. 네, 네. 광고는 김용민이거든요. 네. 뭐 아까 전에 채팅창 보니까 뭐 김용민 씨 방송도 요새 못 듣겠어요 이런 분도 있긴 한데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인데 광고하면 김용민입니다. 네. 중간에 계속 호도 나와요. 네, 요걸 한번 선보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주제인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된 얘기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요게 이제 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렇게 묻는 거라서 뭐 지지율이라고 딱히 얘기하는 것에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수행, 긍정평가율 이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최근에 며칠 전에 뭐 몇몇 매체에서 30%대가 나온 적이 있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이라든지 제3의 항들이 있어서 긍정 부정이 다 같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해놨거든요. 근데 39%가 나왔어요. 일단 한국갤럽 조사 중에서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4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39, 그 이하가 나온 것이죠. 그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반등 이렇게 떴었는데 근데 리얼미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번갯불에 호두 구워 먹듯이 호두 이거를 이렇게 까듯이 너무 빨리 깔려고 그래요 호두를. 호두를 한번 망치로 때리고 좀 늦게 깔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깔려고 해요. 그래서 리얼미터보다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갤럽 쪽에 조금 더 무게,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두 여론조사 추이를 봤는데요. 네. 둘 다 봤는데 우선은 한국갤럽에서 40% 미만의 국정 지지도가 나온 것은 뭐 아까 김수민 MC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이었는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세대와 그리고 직업별 살펴보면 가장 낮게 나온 계층 직업군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네. 하나가 블루칼라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집단이었고 또 한 가지가 가정주부였어요. 가정주부는 원래 조금 낮긴 해요. 네, 원래 낮긴 한데 중노년 여성들이 많이 가정주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10%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이 블루칼라의 경우에 사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출범하던 당시에는 네.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직업군 중에 한 곳이었죠. 근데 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연 이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퇴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이 인터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좀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어떤 댓글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쓰냐. 한경호 너네 다 없어져야 된다. 이번에 오마이뉴스는 진짜 네. 조국 수호대였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잘해줘도 욕먹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오마이뉴스는 네. 거의 보도 전에 뛰어들질 않았죠. 그렇죠. 네. 뭐 취재해서 단독 보도라도 하고 이게 없었어요. 네. 오마이뉴스는. 전혀 없었고 네. 이 타이밍에 노동정책 관련한 평가 기사는 지금 현재 ILO 이 노동 협약 관련해서 비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타이밍이고 최저임금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네. 이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세적으로 잘 짚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마이가 그런 보도를 했군요. 네, 이 연속 보도를 했는데 칭찬을 한다거나 이거에 공감하는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이 노동정책으로 인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직업군에 대한 고려가 저는 더 없어지고 있다. 그게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블루칼라층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주변에 자신들과 좀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또는 이 하이트 칼라 계층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답답함을 그대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호남, 광주, 전라에서는 이제 잘하고 있다가 67% 정도가 네. 나왔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이제 24% 잘하고 있다가 나왔고, 저는 좀 눈여겨본 곳이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가 57% 네. 정도에 이제 키를 내년 총선에도 역시 뭐 수도권 치열할 거고요. 광주, 전라 쪽은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정 후반기에 이 동력을 좀 받쳐줄 곳은 부울경 혹은 이제 대구, 경북의 몇 석일 네. 건데 지금 같은 스코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전략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좀 특단의 조치들, 전략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난 총선 20대 총선 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의석이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네. 스코어면. 저는 이제 눈여겨본 게 아까 조금 얘기 나왔지만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 간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여러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영업자층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고 가정주부는 더 심했었는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는 같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 유의미한 변화가 블루 칼라층에서 예전에는 블루 칼라가 보수적이었어요. 2000년대에는.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 블루 칼라들이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권 또 복지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씩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복지 확대 국민들의 체감에 느껴지는 복지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복지할 만하네 이렇게 되면서 블루칼라와 소득 중하층의 진보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 간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 지지율 39% 수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이 한쪽에 쏠려 있어요.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일단 계층 중에 직업별 중에서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높은 유일한 계층이 화이트 칼라예요. 53, 긍정 53, 부정 40이에요. 긍정이 50을 넘길 정도입니다. 근데 블루 칼라는 긍정 40, 부정 48. 그러니까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간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조금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안 좋게 끼치고 있는 게 자영업자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정말 자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경향이 따로 없어요. 다 독고다이로 판단하고 다 달라 이 사람들이. 엄청 무지개 빛깔의 자영업자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영업자층이 바로미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층에서 30%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화이트 칼라가 집중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까지 20대를 포함한 19세, 20대가 41대 36. 그래도 20대는 긍정평가가 아직 더 높아요.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30대 46% 긍정, 48% 부정. 그러니까 긍정도 좀 높고 부정도 높아요. 네. 근데 긍정이 졌다는 거. 요거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40대에서 55%가 긍정이에요. 부정이 40. 그러니까 40대가 주요 지지층입니다. 50대에서 확 꺾여요. 우리나라 50대는 제가 지난번에 500원짜리 호그와트 팟강에서 말씀드렸지만 50대는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옛날 50대하고 또 다른데 이 50대에서 좀 민심 위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50대 지지율이 35%. 네. 부정이 62%예요. 60대 이상에서는 더 꺾이죠. 60대 이상에서는 24%만 긍정, 70%가 부정. 이렇게 됐고, 저는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생활 수준별.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을 나눠 놨습니다. 1단계가 상, 중상. 2단계가 중. 3단계가 중하, 4단계가 하인데요. 상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51%가 나왔어요. 높죠? 50%가 넘었습니다.
상중상에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중에서 39 확 떨어지죠. 중하에서 36, 하에서 3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40대 화이트 칼라 소득 수준 상류층이나 중상층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50대 자영업자 중층, 중하층 쪽에서는 낮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국정 지지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저는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네. 이런 추세 그리고 이게 매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이제 국정의 대통령 임기의 한 절반 정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정책 기조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계층 간 직업군 간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은 네. 지금 기조로 밀고 갔을 때 변화의 여지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계층 간 동맹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나 소득층만 지지하는 형태의 정책 운영, 정부 운영을 해서는 총선도 어렵고 그다음 대선도 힘들 수도 있겠다. 네. 네. 뭔가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김수민 평론가가 평상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해 주셨어요. 최저임금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갈 거면 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시기면 이후에는 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다른 공공부조 정책을 좀 폭을 넓혀 나가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조를 잡지 않으면 우리 야 최저임금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근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는 너네들이 문제가 있어. 네. 라는 형식으로 지금 나가게 되면 총선은 더 어려워진다. 이걸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제로 만나보면 화이트 칼라 계층과 블루 칼라 계층의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주변에서도 확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나이 또래의 이 블루 칼라 계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렇죠. 네. 박근혜 네. 탄핵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표심이 주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지금 현재는 정의당에서도 좀 실망을 했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걸 바른미래당에 가자니 바른미래당이 요즘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 같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바른당과 미래당으로 분리가 네.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류하는 표심이 머물러 있는 곳이 유승민이라는 표상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TK에서는. 대구에서는. 네, 대구 경북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실제로. 네. 이창원 대표는 그 40대의 소득 그렇네. 수준이 높은 편 아닙니까? 네.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 아닙니까? 아, 네. 그렇게 되네. 일단,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 대표는 만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부류가 많잖아요. 여러 부류가 많죠. 어때요? 좀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일단 많이 기대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잘못을 막 했던 걸로 이게 안 좋아졌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때처럼 네. 아니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뭐 배가 이렇게 갈라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월호 이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박근혜 때처럼 세월호 처리를 잘못한다거나 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운영 미숙 때문에 이렇진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어떤 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워낙 지지층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거든요. 네. 저는 결국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민생입니다. 그렇죠. 호두도 사서 드셔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호두 까면서 호두 예천 호두입니다. TK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려면 예천 호두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걸 먹어야 저런데 캐나다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의원들도 이런 거 먹고 그냥 집에 있지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최근에 그 군의원들이 의원직 제명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서 패소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생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이 결과들을 보여줘야 되는 내년에 이 어떤 그 시기가 왔거든요. 이걸 이제 과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 뭐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래형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이 대통령 행보들을 보면 현장 방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뭐 행사 같은 곳들도 많이 다니고 초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투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이 정부가 이제 과연 그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수익 모델들을 정부와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도 이것도 사실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력을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하반기 평가가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민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도 진짜 쓸데없이 뭐 조국 뭐 넣고 좀 그만하고 딴 거 해요. 딴 거 제발. 잘했습니까? 진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이게 제 주변에서는 그 불만이 최근에 많았어요. 무슨 불만이요? 북한전 축구를 못 봤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올림픽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일이 물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을 건데 이런 성과들이 좀 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 사람들이 정말 신나할 만한 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도 떨어지고. 아니 야구도 재미가 없어. 이거 SK 어떻게 된 거야 SK. 대구 시장한테 책임져야지 뭐. 아니 SK가 그렇게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나 애들이. 근데 이 축구는 단순히 축구를 못 봤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보였던 행보.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응원단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 가운데 판문점 선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뭔가 남북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개선된 것처럼 앞으로 이게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축구 경기 생중계를 못 본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무관중 경기를 했고 그리고 다녀온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가는데 중국에서 건너가는데 음식까지 다 빼앗겨서 준비했던 음식을 중국에 묶어두고 가게 됐고 휴대폰도 다 중국에다가 묶어두고 이 평양에 들어가게 됐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2023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더 분노한 거죠. 아니 생중계도 안 되고 관중도 들어가지 못했고 응원단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북한이랑 같이 남북 공동 개최를 또 한 번 논의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계속 엇박자가 나요. 그러니까 생각과 저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에 되게 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 좀 있어요. 이 관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청와대 컨트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싶은데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좀 점검이 돼야 되고 특히 정무 라인. 저는 특히 정무 라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제대로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미련은 당분간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툭하면 대남 비난 논평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평화경제론 얘기할 때마다 북한이 저까지 말아라는 식으로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의 심기만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그들의 심기를 다 헤아려 줄 필요는 없지만 뭘 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다가 신칸센 철도 놔달라고 북일 간에 직접 교류를 잘하면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더라도 남한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다 끌어들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평화 경제를 갖고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국내 경제로 다시 시선을 좀 돌리는 것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또 집권 중반기를 관통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내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 국내 민생을 살리려면 역시 호두를 네. 사서 드셔야 그렇죠. 돼요. 너무 달짝지근한 과일만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안 좋아서 힘도 좀 쓰고 이러면서 약간 쌉싸름한. 네. 근데 이게 쓰지 않습니다. 네. 예천 호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잡고 생각할 때 있소이다. 뭐 생각이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네 요래 하면 손에도 좋고 여러 가지 활력이 솟아나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대구 경북 지역 총선을 대비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CBS와 영남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요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전국 최대의 관심사인 지역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남일보에서 4군데 여론조사를 같이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수민의 뉴스 밑장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렸던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가 이미 지난주에 공표가 됐었고 이번에 3군데가 더 나왔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진 지역구 대구 달서병. 네. 조원진이다. 네.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네, 이 우선 결과를 좀 보면 이게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17.4%, 자유한국당이 60.3, 바른미래당이 3.9, 우리공화당이 4.1%입니다. 4.1%? 네. 조원진 의원 지역구? 네.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그 조원진 의원이 4.1%의 정당 지지도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4.1%면 맞네. 네. 전국 모든 지역에 조원진이 있으면 우리공화당이 진출하겠네요. 원내. 그런데 이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달서병 지역위원장인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효상 국회의원. 요새 좀 조용해. 요새 지금 요새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강효상 좀 조용해. 자숙하고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외교부 사건 터지고 나서는 확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역 언론에도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기사 지시하지 않습니까? 네, 기사 지시보다는 좀 낮은 자세로 임하고. 저한테 인사할 때도 악수를 하면서 이거 고개를 거의 한 60도 정도 숙여서 옛날에는 아는 척도 안 했죠. 뒤로 60도. 이 참고로 이제 뉴스밑장 최근 청취자분들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특종 삼아서 얘기한 게 있어요.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 언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보내고 기사가 실린 걸 보고 보도자료에 야마는 이건데 왜 기사를 이렇게 실었느냐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대구 정치권의 편집국장 강효상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짓거리를 요새 안 한다.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이 강효상 의원이 44.5%. 자, 다시 강효상 44.5.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대진 지역위원장이 17.8. 17.8.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남호균 전 지역위원장이 5%. 5%.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23.7%. 23.7%.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네. 강효상 44, 조원진 24. 대충. 네. 그러니까 이 강효상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역위원장으로 내려왔고 최근에 올 초에 이 존재감을 좀 드러냈었었죠. 44.5%를 얻었는데 자유한국당 전체 지지율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죠.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게 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0%였는데 강효상 의원이 44.5%면 약 15% 정도가 조원진한테 갔네. 조원진 의원한테 옮겨간 거죠. 이 조원진 의원이 이 우리공화당이 4%대였는데 24%를 얻었다는 것은 19%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넘어갔고 또
이 바른미래당에서도 네. 일부 넘어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정당 지지도 만큼만 그렇죠. 나왔어요. 지금 뭐 지역위원장 하고 있는 김대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이제 뭐 인지도가 네.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간판과 자기 어떤 인지도, 자기 어떤 개인기 여기 네. 이제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결과들을 보면 조원진 의원은 상수로 존재하고 네.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효상 의원도 있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그렇죠. 또 이 지역구에 네. 출마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김용판 청장이 출마하게 될 경우엔 더 떨어집니다. 41.7%. 김용판 41. 네. 그리고 조원진 25 올라가네요. 네. 살짝 강효상 찍었던 표가 살짝 조원진한테 가네요. 네. 조원진 의원한테도 가지만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에게도 1% 가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도 한 1% 가고 네. 그러니까 김용판은 찍기 싫다라고 하는 네. 분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데 확실한 것은 이 또 다른 이 지역구 후보로 한국당으로 나오려고 하는 네. 김원구 전 대구시의원의 경우에 여기가 출마하면 지지율이 34.3%로 훅 떨어지네요. 훅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네, 인지도 때문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29%로 확 올라가고. 그러면 거의 오차범위 이내 붙게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조원진 의원이 누구를 자기가 당선될 수는 없더라도 누구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서 30% 가까운 득표를 하게 됐을 때 자기가 후보를 고를 수는 있는 위치에 있다. 본인 지역구에서.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됐을 때 석패율제를 노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재 이 보수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는 유승민 의원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친박에 대한 청산이잖아요. 근데 조원진 의원이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고 이 정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내 친박이 조원진 의원에게 합류할 수도 있다. 우리 공화당으로 간다고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고 여하튼 또 한편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못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의원의 지지율이나 이 득표 예상되는 것들이 너무 처참한 수준이라면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무시하고 통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 같으면 당내 친박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고로 이 제 예측은 선거 전까지 유승민계와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은 어느 곳도 불가능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찢겨가지고 총선 들어간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 따로, 우리 공화당 따로고 유승민도 자유한국당 못 들어갈 것 같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뉴스 밑장은 솔직히 달변들이 없는 게 매력 하셨는데 아니 달변 김수민 있는데 호그와트 팟강을 들으세요. 500원을 결제하시면 김수민의 퍼레이드가 나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호그와트 팟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준비도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 원고도 없어요. 아무 원고도 없이 호두 2개 들고 지금 그냥 이렇게 야부리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창원 대표가 매번 저희 녹음할 때마다 자리에 앉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주제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 준비하라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안 해도 이래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추석 특집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아재 그거 시트콤. 그렇지. 그거 아무 원고도 없었어요. 네. 아무 시나리오 없이 간 거거든요. 캐릭터를 그냥 부여받았습니다. 네. 저희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달변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로 넘어갈까요? 네. 예. 우리 공화당을 또 한번 살펴봤으니까. 네. 바른미래당
격전지인 대구 동구의 유승민 지역구. 네,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도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20.7%. 20.7. 네, 자유한국당이 57%. 바른미래당이 6.5. 유승민 지역구인데 네. 6.5 수준이다. 네. 그리고 정의당이 1.3으로 우리공화당보다 떨어집니다. 정의당 1.3. 네. 우리공화당은 2.7. 2.7. 네. 더블 스코어네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출마를 했던 조원진 누님께서 활약을 했다는 거네. 참고로 조원진 의원의 누님인 조화영. 네. 맞나요? 네. 조화영 씨 한의사입니다. 네. 조화영 씨가 작년에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상 대결을 역시 펼쳤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관심이 갔는데 조원진 의원한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서병과 비교해 보면 유승민의 득표율이 달서병에서 조원진이 얻은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왔다. 네, 이 가상 대결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하나로 퉁쳐서 정리를 해보면 잠깐만요. 이번 여론조사가 언제 실시한 거죠? 이게 10월 6일. 10월 6일. 네, 10월 5일, 6일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이게 조국 이슈가 한창 살아있을 때. 네, 맞습니다. 이게 한창 살아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좀 상승했던 국면에서 그렇죠. 실시된 거죠.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20.7%라고 했잖아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살펴보시면 왜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정세균 의장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정무수석을 지냈고 또 임대윤 전 대구시장 후보, 전 동구청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놓고 벌였을 때 이승천 전 수석이 17.7% 그리고 임대윤 전 시장 후보가 18.3%. 둘 다 도찐 개찐. 그렇네요. 도찐 개찐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도찐과 개찐은 1대2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 도찐과 개찐. 이 둘 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 낮은 득표.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의 문제가 대구 경북의 민주당 후보들이 정당 지지율을 못 찾아먹는 후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둘과 붙어도 지지율이 변하지 않아요. 이 김규환 의원이 51.5%. 똑같습니다. 둘 다. 둘 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승천 전 수석과 붙었을 때 22.4%. 네. 22.4%. 네. 그리고 임대윤 전 후보와 붙었을 때 22.9%. 그러면 김규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김규환 의원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그렇죠. 압승이네. 네. 지금. 대충 한쪽은 50% 살짝 넘기고. 네. 유승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50% 좀 넘기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 조금 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승민 의원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복잡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두 자릿수를 못 가고 있다. 본인 지역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지율이 20% 초반대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승민 의원이 4선을 했어요. 그렇죠. 네. 4선을 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김규환 의원 그리고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전 농림부 장관까지 해서 이 두 분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대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커리어에서는 게임이 안 되지 유승민하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정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대권 보낼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늘 있죠. 늘 있기 때문에 이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조원진 의원이 우리 공화당이 4%대인데 25%까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이 여기서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본인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수도권 출마를 슬쩍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네. 좀 비겁한 것 같은데 수도권은 2년 동안 유승민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유승민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지 않아요. 네. 2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민심이라도 좀 얻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끼어 있는 거죠, 양쪽에서. 그렇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끼어 있는데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지난 2년의 행보를 보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한쪽이 더 한 80%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다수의 국민들한테. 네.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유승민 의원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 특단에 좀 요 호두 좀 드시고 네. 대구하고 가깝습니다. 예천 호두를 좀 드시고 네. 뉴스 밑장에도 출연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아마 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이 여태껏 팟캐스트 모든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그런 걸 바꿔야 돼. 인터뷰 자체를 잘 안 하지 않나 유승민 의원이? 네, 공개적인 네. 뭐 기자 간담회 이런 자리들은 자주 갔는데 강연하고, 네, 강연 그렇죠. 정치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석에서 공개적인 간담회 말고 사석에서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천연길이 2번이면 정말 적은 거죠. 네. 저희 친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으면서 주로 네. 모든 일이 밥 먹으러 기자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랑 가장 최근에 식사한 게 언제예요? 대선 기간. 이거 졸라 오래됐네. 2년 반 3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의원을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하면 모시고 하면 아마 사인이 오지 않을까. 김재수, 김규환 같이 부르자. 그 비례대표면서 대구 동구을 출마를 노리는 김규환 의원의 경우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렇죠. 인생의 경력.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 아니고 태백 어디였죠? 네, 강원도 출신이고. 네. 강원도 출신이고 대구에는 어렸을 때 일하러 왔고 네. 노동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그러면서 일을 하고 이 대구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보냈던 거죠. 네. 여기에 본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곳에서 네.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출사표를 던졌던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지만 권용국 변호사가 경주에 그렇죠. 출마를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출사표였죠. 네. 그 김규환 의원이 한번 저희는 해봅시다. 네. 그리고 뭐 김규환 의원 나오면 유승민 의원 또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있나요? 이 여론조사 결과?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몇 개 하기로 했죠? 오늘 3개. 3개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네. 경상북도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지역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경북 구미시을. 네. 참고로 제가 시의원을 했었던 그 지역입니다. 네, 김수민의 지역구도 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올해 이달 6일부터 7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역시나 이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한창 이 국면이 네. 있던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가 대구 우리가 살펴봤던 두 곳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성갑보다 네.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9.5%. 뭐 꼴보수의 도시가 아니에요. 네. 29.5%가 나왔고 민주당 29.5%. 네. 자유한국당이 53.9. 53.9. 네. 바른미래당 3.2. 3.2. 네. 정의당 2.6. 2.6? 네. 공구보다 높네, 여기. 네. 구미가 진보도시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네. 구미가 진보도시입니다. 네. 우리공화당 0.6.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텃밭이 구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고향이니까 네. 천만의 말씀. 우리공화당은 오히려 구미에선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별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0% 나온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읍면 지역입니다.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여기는 자유한국당에 몰표로 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 공화당한테 표 안 준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공화당이 맞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직도 만나러 가면 한나라당 찍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상 대결이 잠깐만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경북에서는 표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수도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북의 농어촌 지역 사람들 포함해서 경북 쪽은 우리 공화당 옛날에 친박연대도 안 찍었어요. 친박연대가 후보로 나온 데는 주로 대구였습니다. 네. 대구에 나와서 당선이 됐지 구미라든지 뭐 구미보다 인구 더 적은 소도시나 농어촌에는 친박 무소속이 나왔어요. 주로.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어떤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경북 지역의 노년층이라든지 농어촌 유권자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무조건 1번, 2번 이쪽 바운더리에서 그렇죠. 찍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뉴스 밑장 애청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물어봤어요. 평론가들 분석을 들어보면 네. 우리 공화당이 경북에서 선전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서울에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뇌피셜로 치어내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고향이고 이 박근혜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선전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서울 것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서울 것들. 네. 채널 A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을 그냥 똑같이 보는 그렇죠. 게 네.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경북은 또 경북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경북에 친박 계열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헤게몬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탈당 자체를 안 하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자유한국당 기반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들어갈 빨대가 없어요. 네. 네. 대구 그나마 대구에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감안하고 한번 가상 대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고정돼 있습니다. 네, 김현권 현 비례대표 의원이 네, 구미의 민주당 네, 후보로 픽스돼 있죠. 네, 김현권 의원과 관련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초청을 했으니 이 팟빵에 김수민의 뉴스 밑장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큰일이야. 아이고 댓글에 있더라. 거꾸로 가는 보일러도 아닌데 어떻게 거꾸로 구독자가 내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요. 네, 다 부메랑이야.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뉴스 밑장을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편한 플랫폼으로 들으세요. 솔직히 지난 몇 주간의 논란 때문에 저희 청취자나 구독자 수가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방송가의 진짜 특정 소수들만 우리를 아니 방송가의 작가들이나 PD들이나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호두를 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호두 까드시면서 들으세요. 호두 안 사주면 그냥 파업해버릴까요? 네, 참고로 우리의 뉴스 밑장 구독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SOS 호출이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의원실에서 호출이 온 것은 우리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뉴스 밑장의 분석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사례였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김영건 국회의원으로 픽스가 돼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가상 대결 펼쳤습니다. 우선 현역인 장석춘 의원. 이 둘이 붙었을 때는 김영건 32.6. 장석춘 50.4%. 네. 네. 민주당 지지도보다 김영건 의원이 한 3% 정도 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김영건 의원이 32.4. 32.4. 네. 32.6이네요. 네.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이 3분의 1점 나오고 장석춘 의원이 반점 나왔네. 네. 이 정도면 거의 그 경북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30% 넘는다는 민주당 후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영건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가상. 김수민의 상대. 네. 저하고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이거는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이제 정치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왜? 김영건 39.7. 오, 39까지 올라갔네. 네. 남유진 37. 와! 졌어! 민주당 후보한테 졌어. 네. 5.5이 이내긴 하지만. 나머지 10몇 프로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지지 후보 없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남유진을 찍으러 갈 바에는
그냥 안 가겠다 이거잖아. 안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는 내가 지지 후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 남유진이 나오면 분명 다른 후보가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민주당 김영권에게 졌다. 오차 범위 내긴 하죠. 오차 범위 내긴 한데 그 3선을 했고 12년을 구미시장 했는데 이제 구미 온 지 1년인 김형건 의원한테 졌다는 것은 우리 김수민 MC가 누누이 분석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구미의 경우에는 여타의 다른 경북 지역과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여론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상 대결이 김영건과 김찬영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이 가상 대결에서 김영건 33.6%, 김찬영 46.4%. 조금 무응답층이 늘어나죠. 장석춘 의원 때보다는 그렇죠.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영건 의원 지지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얘기인 즉슨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찍어주기 싫다라고 하는 게 구미에서 일정 부분 여론이 형성돼 있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관계없이. 남유진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찬영 위원장은 젊은 그분 경상북도 그 자유한국당 도당의 전 혁신위원장 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직함이. 사실 제 친구예요. 그래서 30대 후보죠. 30대 후보. 저하고 동갑이고 제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같이 다녔고 그 친구는 이제 자유한국당 사람이 됐고 이제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빨갱이 길로 왔는데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근데 참고로 갑과 을 중에 구미 갑과 을 중에 어디로 나갈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조사는 썩 나쁜 조사는 아니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가상 대결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또 표가 많이 나온, 아니 표라기보다는 득표율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궁금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현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과 정치 신인급인 김찬영 3명 중에 누가 좀 그래도 비교를 해서 지지도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 또 조사가 되지 않았나?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당 후보 적합도 조사도 나왔는데요. 장석춘 현역 의원이 28.3%. 28.3%. 그리고 김찬영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이 22.3%. 높네. 그럼 남유진 시장 16%. 정치 신인한테도 밀렸어요. 근데 지지 후보가 없다가 19%. 근데 여기는 김영권 민주당 의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죠. 한국당이니까. 근데 이 조사는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층한테만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사는 한국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이 한국당 지지층만 놓고 이걸 보면 장석춘 의원이 높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한국당 지지층인데 장석춘 의원이 41.5%, 김찬영 혁신위원장이 26.4%, 남유진 시장이 20.4%.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근데 남유진 시장이 꼴찌입니다. 이 김찬영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15%, 남유진 10%, 장석춘 10%. 이야기인즉슨 민주당에서는 지지자들은 김찬영 후보가 이게 나오게 되면 혁신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감도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기왕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남유진 전 시장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진 전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론 지지도도 떨어지고 한국당 내에서도 지지도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 무소속 후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무소속은 또 양날의 칼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무소속이냐에 따라서. 근데 무소속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도 갉아먹고 해요. 보수 무소속이더라도. 근데 차라리 1대1로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이기려면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제가 봤을 때
남유진 시장이랑 1대1로 붙는 게 제일 그렇죠. 가능성은 없어요. 네. 네. 남유진 시장과 붙는 게 네. 누구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사실. 고민 시민 여러분들이 호두를 깨 먹으면서 네. 이 보수 아성을 좀 깨주셔야 됩니다. 네. 예천 호두고요. 네. 네. 우리 중간에 이거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띄워드려요. 네. 한번 네. 자꾸 우리가 호두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아까 전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놨었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1kg에 2만 원. 2만 원이고 2만 원. 5kg에 9만 원이면서 이 호두 깍이야. 네. 망치. 호두 망치. 이게 망치인가? 이게 깍이 아닌가? 깍이 네. 모두 망치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의 트레이드 마크를 빌려서 상품 이름을 네. 모두 까기로 하는 거예요. 아, 모두 까기. 김수민 모두 까기. 악력기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수민 이거 좀 자주 해서 어차피 손가락 자주 써야 되는데 앞으로 달려고. 나 손가락 쓰기 싫다. 이제 했죠. 그거. 국산 호두고요. 당연히 국산입니다. 예천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천 농산물 불매운동 하셨던 분들 그만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예천 그러니까. 군의원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저희도 힘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농민들 중에 군의원들 몰아내려고 했던 농민까지 피해를 입혔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호두를 사시는 걸로. 네. 그렇게 만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일단 이제 가격이 1kg, 호두 1kg에 2만 원이고 배송비 별도고요. 배송비랑 포함된 거는 5kg면 9만 원, 여긴 배송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088-08-039238 탁창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088-08-039238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입금하시면 되고요. 주문은 천용계 편집장에게 네. 네. 010-8585-3648 네. 8585 네. 8585 자체가 좀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성격의 네. 번호네요. 네. 참고로 5kg이 어느 정도 수량이다라고 추정하기 제일 좋은 게 저희가 5kg을 배송할 때 A4 용지 박스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나 돼요? 네. 5kg가? 네. A4 용지 그 박스에 가득 채워서 되는 수량이 5kg입니다. 네. 근데 까놓고 보면 많지는 않아요. 실제 호두가 안의 무게보다 껍질 무게가 많아서 네. 비중을 보면 호두를 까놓으면 5kg을 다 까면 한 1.5kg 정도 나와요. 네. 깐 호두로 치면. 네. 알겠습니다. 네. 탁간의 호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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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간의 호두. 네. 뒤에 백을 하나 만들자. 하나. 수박 하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민 MC 얼굴 너무 오랫동안 가렸습니다. 네. 제 얼굴 좀 가려도 괜찮아요. 네. 제 얼굴이 안 좋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우리 이종엽 씨께서 팟캐스트계의 로컬 푸드. 그렇죠. 네, 팟캐스트계의 로컬 푸드 맞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로컬 방송이고, 네. 로컬을 지향합니다. 네.